자, 안녕하십니까. 주식잔소리TV 정재훈입니다. 오늘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, 여러가지 섹터가 좀 있었었는데, 다뤄보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현대차 쪽에서 어제 소식이 좀 나왔었죠. 미국의 앱티브사와 4조 원대의 자율주행 합작사를 좀 설립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소식이 전했었어요. 그러면서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 결국은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미국과의 합작사를 좀 만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. 결국은 자율주행 쪽에 있어서의 포커스를 좀 맞춘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, 50대 50으로 투자를 하는 조인트벤처 설립 계약을 좀 체결을 했습니다. 결국은 현대차 쪽에 있어서는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미국 쪽에 있어서 합작사를 세운다라는 거 상당히 뭐 수혜주도 있겠지만 피해주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, 또 다른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이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국내 쪽에 있어서의 투자를 좀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. 근데 해외 쪽에 있어서의 투자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주, 수혜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. 금일 같은 경우 만도 같은 경우는 급락이 좀 나왔었죠. 피해주로 좀 분류가 되면서.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자, 그럼 자율주행이 좀 뭔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자율주행차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, 운전자가 브레이크나 핸들, 가속 페달 등을 제어하지 않아도 정밀한 지도나 GPS 등 차량의 각종 센서로 상황을 파악해서 자동으로 주행하는 기술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. 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. 근데 여기에서 이 자율주행 쪽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인지, 그리고 판단, 제어, 이렇게 3단계를 거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운전 경로 탐색에 대한 부분은 고정밀 지도와 위치 측정, 뭐 GPS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. 마찬가지로 고정 물체 인식 또한 마찬가지로 GPS 쪽하고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근데 이제 국내 쪽 같은 경우 오히려 이 GPS 쪽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이걸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제 현대차가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, 앱티브와 4조 원대 자율주행 합작사를 설립했는데, 목적은 레벨 4에서 5, 이 부분들이 목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제2부를 통해 현대차 그룹은 운전자의 개입 없이 운행되는 레벨 4에서 레벨 5의 수준의 자율주행차 기술을 최단 기간에 확보한다, 이 목표로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자율주행에 있어서의 단계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, 지금 현재는 레벨 2단계, 레벨 2단계거든요. 근데 이 부분들을 레벨 4에서 5까지 완전 자율주행까지도 지금 염두를 해두고 개발을 한다,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미국의 오로라 쪽과 퍼셉티브 오토마타라는 기업들, 자율주행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 쪽, 열화상 센서 쪽, 그리고 뭐 레이더 쪽,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, 레이더 쪽 같은 경우는 국내 상장사들도 좀 있습니다. 열화상 센서도 국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. 그리고 한국 쪽에 가면 디토닉이라든가 코드42, 모빌리티에 대한 통합 플랫폼을 위해서 투자를 했고, 빅데이터 수집 기술, 이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를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이외에 뭐 많은 중국 기업이라든가 한국 기업, 그리고 뭐 이스라엘 기업들도 스타트업 기업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, 상당히 좀 현대 쪽에서는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관련 종목군들은 뭐가 있을까, 이 부분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우선 ADAS 부품 관련 쪽 같은 경우는 현대모비스를 비롯해서 LG이노텍, 한라홀딩스, 유니캐스트, 뭐 팅크웨어,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좀 기업이 있는데, 여기서 제 개인적으로 눈여겨 좀 보는 부분들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예요. 이 기업을 일단 좀 보고 있다라는 거, 첫 번째. 그리고 솔루션 쪽 같은 부분들, 뭐 이 부분들 캠트로닉스나 이 부분들은 MC넥스
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MCNX도 카메라 모듈 쪽에 좀 괜찮아 보일 것 같고요.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일단은 개발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, 요 부분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, 캠트로닉스, MCNX 뭐 요 정도 좀 보고 있고, 그 이외의 종목군도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인데, 금일 만도가 좀 급락이 나왔어요. 만도가 좀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이라 일단 요 부분에 있어서 수혜주 이런 부분들은 한 번쯤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솔루션 관련주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다 안 보고 있고, 한컴 DMS와 인포뱅크 이 두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. 차트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고요. 반도체 관련주는 칩셋 미디어와 텔레칩스 이 정도 두 종목들을 좀 보고 있는데, 일단 뭐 나름대로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, 그리고 실적이 되는 그런 기업들 위주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의 차트 모양새가 어떤가, 그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한번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예요.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좀 보게 되면, 뭐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바닥이에요. 뭐 장기 바닥권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, 나름대로 이 기술력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기술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큰 폭에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나. 근데 이제 지금 차트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박스권역으로 진행되는 그런 흐름들이 아니겠는가,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럼 결국에는 이 자리대죠. 요 자리대 7,000원대 중반, 뭐 요 자리대부터 아마 하단 자리대는 이미 바닥 나왔던 부분들이니까 뭐 추가적인 좀 상승은 가능해 보이지 않나 싶어요. 다만 이제 차트를 돌리는 그런 과정들, 그리고 61선 자리대가 하방 압력을 좀 가하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라 들어갈 필요성은 없고, 조정을 이용한 매수 포인트 이 부분들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또 다른 기술적인 흐름상에서 놓고 봤을 때에 바닥권역에서에 있을 때 대량 거래 터졌던 이런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는 좀 더 자리를 좀 만들어낸, 지금 뭔가 좀 차트의 모양새가 좀 아쉬워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확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거, 아닐 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땐. 그러니까 급하게 서두를 필요성은 없다라는 거, 뭐 이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에 뭐 MCNX 같은 거 한번 볼까요? MCNX 같은 경우도 카메라 모듈 쪽에 관련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면서 한 차례 상승이 나다 깊숙하게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. 뭐 이 자리대 손절 라인 대죠. 추가적으로 간다라면야 뭐 한 12,300,000원대 정도 때까지 반등은 나오겠습니다만, 이것도 일단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것 같아요. 일단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저가 매수는, 분할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보는데, 이 종목도 그래도 일단 큰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조정이니까 이것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그리고 그 이외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뭐 한컴 MDS 역배열이죠. 아직까지는 볼 필요 없다. 인포뱅크 역배열이죠. 아직 볼 필요 없어요. 아직까지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니까. 그리고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정배열 초반에 있죠. 저는 이 종목 개인적으로는 좀 좋게 보고 있어요. 오늘 2%에 밀렸는데요.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일단은 나름대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고 실적 또한 괜찮으니까, 이런 종목군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투자적인 관점으로 괜찮다, 투자 마인드로 좀 보게 된다라면 저는 텔레칩스는 좋다, 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요, 참고들 하셨으면 좋겠고, 마지막에 칩셋 미디어를 좀 한번 볼까요?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정배열권역에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텔레칩스와 칩셋 미디어 나름대로 좀 괜찮아 보이는 그런 차트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, 그렇게 좀 판단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에 있어서의 이 종목군들 쭉 한번 차트를 봤었는데, 이슈적인 부분들과 제가 봤을 때 제 입맛에 맞는 부분들은 텔레칩스와 칩셋 미디어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 어떤 그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, 제가 이쪽에 관련돼서 있는 부분들이 관련주예요. 관련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봐보시고요.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차트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시고, 또 하나는 그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와주면서 성장성을 기대를 해주는지, 기대를 해봐도 되는지, 기대해봐도 좋은지,
이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어쨌든 간에 저는 텔레칩스와 칩셋 미디어다.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특징 이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